신문선의 골이에요. 벌써 일주일 후딱 갔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선의 톡톡톡 반응이 좋았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개혁과 변혁을 주창하고 있는 신문선 교수의 입장에서 개혁과 변혁을 꼭 필요한 그 메뉴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청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프로축구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는 심판 문제다. 안양 구단의 구단주가 문제 제기를 해서 또 이슈가 됐었고요. 그리고 또 각 팀의 감독들이 심판 문제에 대해서 어필하다 또 벌금 맞고요. 뭐 난리들이 나지 않습니까? 자, 심판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신문선의 톡톡톡에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신 PD 완. 네네. 오늘 심판 문제에 대해서 일단 입을 열어보시죠. 사실은 잠시 후에 자료를 띄워드릴 텐데 네.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게 한국 축구 망신적인 그런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네. 이것은 일본 기자도 논란, 한국의 심판 판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이 기사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악질적인 플레이에도 휘슬이 불리지 않았다. 네. 네. 지금 얼마 전에 열렸던 동아시아 축구연맹 이원 챔피언십이죠. 네. 동아시안 취재차 한국을 찾은 일본의 한 베테랑 기자가 K리그 경기들까지 관전한 뒤에 취재기를 공개했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기자의 눈에 띈 것이 위험한 플레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휘슬을 불지 않는 국내 심판진 성향이었거든요. 외국의 기자들이 봐도 한국 파울 그리고 한국의 심판의 그 판정 이런 것들이 상식적이지 않다, 일반적이지 않다 라는 것들이 사실은 좀 우리가 이 심판 주제를 갖는데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악질적 플레이라고 지금 일본 기자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스포츠에서 이기려면 페어플레이 정신을 갖고 경기하는 건 당연하죠. 네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실점을 할 수 있는 위기 때 그 파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또 파울을 하는 경우도 있죠. 맞아요. 근데 이제 파울의 그 정도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고와 퇴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악질적인 플레이가 지금 난무한다는 거예요. 정도를 지났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손을 쓰는 거. 그 다음에 발목을 겨냥한 고의적인, 악의적인, 악질적인 태클. 그리고 축구 선수가 90분간 뛰는데 가장 큰 적이 햄스트링 아니에요? 네네. 종아리. 그렇처럼 대퇴 부위. 그리고 또 헤딩할 때 머리를 고의적으로 받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악질적인 플레이로 우리가 규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악질적 플레이에 대한 것은 걱정이 되는 게 뭡니까? 팬들 입장에서 보면 경기를 즐기려고 그러는데 재미가 없어. 맞아요. 골이 안 터지네. 두 번째. 애들하고 같이 갔어. 가족이. 근데 갔더니 뒤를 갖다 까네. 그냥 표현대로 하면 걷어차고. 그리고 또 선수를 뒹굴르고. 심판은 어떤 때는 자기가 파울을 부르고 선수들과 싸우는 듯한 얼굴을 취하고 있고. 맞아요. 또 감독이 거기에 대해 어필을 하면 감정적으로 말이죠. 카메라에 잡히는 심판의 얼굴은 감정적으로 가서 레드 카드나 그렇지 않으면 옐로 카드를 내미는 것도 잡히고 뭐 이렇게 지금 심판이 경기 주인공이야. 맞아요. 경기 주인공은 누가 돼야 돼요? 선수죠. 그렇죠. 선수와 감독, 구단. 그런데 왜 심판이 이렇게 이 중심에 있느냐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심판의 이런 악질적 플레이도 휘슬을 안 부는 지금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자, 축구는 하나의 산업적 시각에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자, 관중이 많이 와야 되고 텔레비전 시청자들은 텔레비전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겠죠. 맞아요. 야구와 축구, 골프가 같이 중계하면 채널이 프로축구 중계 쪽으로 쏠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클라이언트인 그 축구 팬들이 싸움질하고 제가 봤을 때 슬로비드 봤을 때는 이건 경고나 퇴장인데 그 반칙도 잘 안 주고 있고 어떤 때는 또 지금 논 쪽에서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핸드볼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또 잘못 판정하는 경우들이 속출하고 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판이 주인공이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축구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골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90분 동안 골이 터지는 것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는 않잖아요. 이 축구 종목의 특성상. 그러면 한국은 지금 이런 심판에 재미가 반감이 되고 시청률이 떨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지표를 줄 수 있는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한번 제시해 보시죠. 자, 일단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현재 K리그 상위 1위부터 8위까지
경기당 득점에 대한 부분을 좀 제시를 하려고 해요. 네. 아무래도 선두인 전북이 골을 가장 많이 넣었습니다. 평균 득점 1.79골, 그리고 김천이 1.42, 대전이 1.33, 포항이 1.25, 그리고 수원과 서울이 각각 1.2에서 1.13골 사이에 지금 이렇게 기록에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K리그는 골이 많이 터지나요? 자, 그러면 다른 기록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2024-25년의 프리미어리그 네. 경기당 득점인데 우승했던 리버풀 네. 평균 득점 2.26골, 그리고 맨시티가 1.89골, 아스날이 1.82, 뉴캐슬이 1.79, 그리고 5위 브라이턴부터 토트넘까지 약 1.7에서 1.68골 정도의 경기당 득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2024-25 프리미어리그의 통계치를 봤을 때 네. 총 경기 380경기가 있었고요. 네. 거기에 총 득점이 1115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 경기 두 팀이 경기당 2.93골을 넣어요. 네. 2.93골. 자, 그러면 거기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전북팀이 아까 평균 득점이 경기당 1.78, 그게 제가 중계방송했던 광주와 경기 전에 있었던 평균치였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프리미어리그의 2024-25 시즌에 우승했던 그 리버풀이 경기당 2.26골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지금 프리미어리그와 비교했을 때 경기당 득점이 훨씬 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페널티킥에 대해서 인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손을 쓰거나 걷어차고 뭐 이름으로 인해서 골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긴박한 상황으로 가지 못하는 경기의 질이 나빠진 것이 맞아요. 지금 축구의 꽃은 골이라고 이제 전제한다 그러면 지금 프리미어리그와 비교했을 때 이것이 골이 많이 터지지 않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자, 조금 더 극단적인 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리가. 라리가 경기인데 바르셀로나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비아레알, 아틀레티코, 우리에겐 친숙한 팀들이죠. 네. 이 팀들 경기당 득점률이 2.68골이에요. 네. 바르셀로나,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2.05골, 비아레알 1.87골. K리그 지금 현대 선두권과 비교했을 때는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라리가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신PD 완이. 리버풀이 경기당 그 2.26골을 넣어서 그 챔피언 팀으로서 가장 많은 골을 터뜨렸습니다. 네네. 지금 한국 K리그도 전북이 가장 많은 골을 터뜨리고 있잖아요. 네네. 전북은 지금 평균 득점도 1등을 하고 있고 실점도 지금 최고 짠물 수비라죠. 그렇죠. 실점이 0.79골이니까. 그렇죠. 그것이 제가 지금 0.78, 그다음에 경기당 1.78은 한 경기 전에 제가 중계방송했던 자료를 갖고 지금 말씀드려서 네네. 다소의 오차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골이 안 터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그 불만이 있어서 제가 심판에게, K리그 심판에게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취재를 했어요. 야, 왜 파울을 제때 안 부니? 그리고 발목을 겨냥한 태클을 하고 종아리를 걷어차고 그리고 또 헤딩을 할 때 영상을 보면 저게 고의인지 아닌지 우리가 평생을 축구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심판이 이렇게 손을 많이 쓰고 걷어차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어내지를 못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느냐. 한국의 심판을 주도하고 있는 일부 리그 심판들 중에 몇 사람이 경기를 끄지 않으면 경기가 재밌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전 반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서울 경기였나요? 대전 서울 경기? 추가 시간이 8분, 9분. 네. 그 요즘에,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콜링 브레이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 시간이 길 수는 있는데, 네. 그냥 대략적으로 봤을 때 다 5분 이상인 것 같아요, 추가 시간.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VR에 대해 의존도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플레이 시간이 길어진다. 라는 약간 그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그 얘기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불 걸 불어야죠. 그러니까요. 그죠? 불 걸 안 부는 것이 경기가 재밌어진다? 자, 제가 신PD
완하고 축구를 하는데 제가 수비수예요. 심피디 완이 드리블을 하면서 단독 찬스를 먹어 치고 나갔는데 제가 잡아 당겼어요. 그럼 나머지 선수들은 그거 보고 파울을 안 보는데 바보입니까? 축구 선수들이 지금 추구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이기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너도 나도 손을 쓰고 뒹굴어서 넘어지고 정상적으로 뛸 때 체력 소모보다 한 번 넘어졌다 일어나는데 소비들은 체력 소모가 얼마나 심합니까? 복싱 선수가 한 번 다운됐다 일어날 때는 말이죠. 힘이 정말 그렇게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심판한테 선수들이 얼굴이 완전히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항의를 하고 또 테크니컬 에어에 있는 감독 입만 보면 알잖아요. 맞아요. 그 입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그런 경기 흐름으로 가요. 그럼 또 심판이 말이죠. 거기에 아니 그 왜 심판이 화를 냅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룰을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면 되죠. 거기에 같이 울그락불그락하고 경기를 운영을 해요. 시청자들이 과연 축구라는 이 상품을 구매를 하겠는가? 뭐 이런 거 생각하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또 이 문제에서 이제 파고들어야 될 것이 과연 심판들은 같은 파울이나 특히 갈등이 요즘에 많은 페널티킥에 대해서 왜 심판별로 이렇게 편차가 심하냐, 룰 적용에 대한 것이. 네네. 그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심판들이 지금 가장 큰 갈등은 페널티킥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네. 안양 구단의 최대호 구단주가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벌금. 징계 받았죠. 예, 뭐 처분 받았죠. 그리고 또 그 감독이 안양의 유 감독이 또 문제 제기했다가 선수들 입장을 대변하겠다고 했다가 또 벌금 또 맞았어요. 네네. 근데 그것이 또 나중에 어떤 언론에 보니까 미담이라고 그래서 선수들이 그것을 각출해가지고 또 그 벌금을 벌충하는데 또 보탰다라는 뭐 얘기도 나오고 말이죠. 참 이게 심판 문제로 인해서 지금 한국 축구에 대한 퀄리티는 점점 이제 추락하는 이제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심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어요. 자, 페널티킥 지금 선언이 됐어요. 근데 50이다, 정심이다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그 심판들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 구단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면 그 심판 강사들이 모여서 이 판단에 대한 것을 갖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이 밝혀집니다. 저 신문선의 꼬리에서 이거 최초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5월 달에. 대한축구협회가 심판의 운영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프로축구연맹이 그 프로축구 경기에 관해서는 심판 교육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축구연맹이 운영할 때는 이렇게 사고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축구협회가 이걸 가지고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 문제가 아주 시끄러우니까 2021년에 대한축구협회가 심판 수석 강사로 FIFA의 그 심판 강사인 수키딘이라는 인물을 선임을 합니다. 풀네임이요. 수키딘 빈 모드 살레 씨인데요. 대한민국의 심판의 수석 강사를 이제 선임을 해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FIFA에서 심판 강사들을 가르치는 그 강사진이 세계적으로 10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근데 10명의 심판 강사들이 그 심판의 판정에 대한 것을 문제가 되면 거기에 통일된 의견이 집약이 돼야 그 기준에 의해서 심판들의 판정에 대한 것을 정신과 오심을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 시즌 프로축구가 페널티킥 문제를 가지고 하도 시끄러우니까 수키딘 심판이 말레이시아에서 줌으로 한국의 심판들 약 70여 명이라고 그래요. 심판들이 그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사단이 난 겁니다. 한국이 정심으로 판단했던 안양과 그리고 서울이 핸드볼 반칙에 대해서 오심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국제심판 A씨가 판단했던 것이 오심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가했던 심판들은 아주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기겁을 했죠. 그러면 지금 FIFA의 강사인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수석 강사인 수키딘 씨가 그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심판이 판정했던 것을 오심이라고 그러고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으니 이것을 갖고 어떻게 자신들이 그 룰에 의해서 페널티킥에 대한 룰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문제가 지금 대한축구협회 심판 혼란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짚을게요.
지난 그 이정민 심판위원장, 지금 55대 집행부가 꾸려지면서 이정민 심판위원장은 이제 일선에서 물러났죠. 얼마 전에 스포츠 윤리위원회에서 말이죠. 정말 대한민국 축구계 그리고 국민들에게 큰 쇼크를 주는 기사가 또 터지지 않았습니까?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대한축구협회 심판 강사 자격 취득 코스 일정 중에서 혼자만, 그러니까 전직 심판위원장이었죠. 이정민 심판위원장을 앞당겨서 시험을 보게 한 거예요. 맞아요. 예? 이게 밝혀져가지고 말이죠. 윤리센터에서 지금 징계를 요구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로 이것이 이제 넘어가게 될 겁니다. 맞아요. 이러니 누가 이게 심판에 대한 리스펙트를 할까요? 그렇다면 대한축구협회는 즉각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윤리센터에서 이런 것이 밝혀졌다 그러면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문제는 이정민 심판위원장 그 지난번에 회장 선거 때 기억납니까? 회장 선거 끝나자마자 정몽규 그날 당일날 회장하고 축구협회 그 축구회관 계단에서 심판들 다 모여가지고 사진 찍고 했던 인물이에요. 자, 이러한 그 지금 부정과 부패가 만연돼 있고 그냥 애들 표현대로 하면 썩어 문드러진 지금 이 심판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문제 제기했듯이 대한민국 축구에서 가장 그 심판의 권위와 능력이 있다라고 자천 타천 지금 인정하고 있는 지금 수석 강사로 채용하고 있는 수키딘 씨가 그것은 명백한 오심이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대한축구협회에 대해서 이거는 입장 표명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페널티킥에 대한 시비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고, 그리고 심판 판정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그 공정하게 배정이 되는지 문제를 포함을 해가지고 이게 심판에 대한 문제가 이제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배정 뭐 이런 부분에까지도 심판계에서 지금 엄청난 그 비리에 대한 것을 저한테 지금 제보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회장 제가 출마했을 때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죠. 네네. 그래서 제 공약 중에서 하나가 뭐였어요? 심판연맹을 독립해서 이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그 제안했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심판의 투표권을 갖고 있었던 심판기를 대표하는 선거인단에게 그 전직 심판위원장들이 정몽규 회장이 면담을 하면 정몽준 회장이 표를 찍어달라고 만나러 오면 심판위원장은 자기를 추천해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전해 들었거든요. 네네. 정말 이거 대한민국 축구계가 말이죠. 심판을 개혁하지 않으면 스포츠에서 추구하고 있는 공정성 상실은 이거는 영원히 고치지 못할 겁니다. 네. 사실은 이 심판의 공정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VAR이라는 또 제도도 지금 도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VAR도 요즘에 좀 재밌는 기사가 많은 게, 얼마 전에 떠들썩했죠, 이것도. 기사가, 지난 2022년 수원 삼성과 FC 안양,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네. 안양이 결과적으로는 패를 하면서 승격이 무산됐는데, 그 당시에 안양이 크로스를 했을 때 당시에 수원의 한 선수에게 페널티 박스 안에서 팔에 맞았는데, 그게 파울이 선언이 되지 않았다. 페널티킥. 네. 근데 그게 만약 페널티킥으로 연결이 될 수 있었는데 그 VAR 영상이 유출이 됐단 말이죠. 네. 유출이 된 영상에 보면 명백하게 팔에 맞은 게 보여요. 네. 그 영상이 분명히 심판진들은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판독을 안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현재 지금 심판 관련돼서 굉장히 공정성 이슈가 지금 또 화두에 오르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회복할지, 이거는 정말 심판들이 한 번은 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본인들이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심판에 대한 교육.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그 개혁. 지금 이제 문진희 위원장으로 다시 이제 바뀌었는데, 문진희 위원장도 아마 제 기억에는 한번 심판위원장은 잠시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심판들이 그 평가관, 경기 끝나고 나면 문제에 대한 소지를 이제 구단이 문제 제기를 하면 그 평가관들이 공정하게 전문성을 갖고 이제 평가를 해야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심판원들이 일선에서 그게 반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정민 심판위원장 체제 때는 그것이에요. 그 심판위원장이 그 배정권도 지금 다른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부위원장이 했다는 그 지금 제보들이 수도 없이 제가 저한테 들어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심판평가관들이 판정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 전문성을 또 갖게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FIFA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 심판 평가 제도, 그리고 그 심판 평가관들이 평가를 내릴 때, 이제 수키딘 씨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한국의 최고가는 심판이 판정한 것이 50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갭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것을 개선할 것인지. 이게 숙제입니다, 이게. 맞아요. 그러면 심판들이 정몽규 회장이 2012년부터 대한축구협회장을 맡아서 하면서 FIFA에서 주관하는 데에 한국 심판들이 가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심판들에 대한 국제적인 어떻게 보면 역량을 키우는 어떤 기회가 뭐 심판으로 가면 경기도 못 심판하지만 나중에 나이 먹으면 그 사람들이 다 FIFA하고도 또 관계되는 뭐 정보도 교류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네. 또 심판 강사도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심판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만 정몽규 회장에게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추궁과 더불어서 추궁을 하면서 권고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심판연맹 만들어서 심판 독립을 시켜주세요. 심판연맹 독립돼서 심판에 대한 배정을 독립성을 갖고 투명하게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주고 또 심판 스스로들이 평가하고 그리고 또 심판 배정 문제를 심판 스스로들이 개혁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대한민국 축구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정몽규 회장, 저의 이야기를 귀를 크게 열고 듣고 한번 행정에 반영하기를 강력하게 다시 한번 공고합니다.